내가 혼돈이라고? 무슨 소리냐 한국을 보아라.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세계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CBS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한국 내 비상계엄 상황을 거론하며 혼돈은 내가 아니라 한국이 진정한 혼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히 한국의 정치 상황을 꼬집는 것을 넘어 현재 한국이 처한 국제적 위치와 동맹 관계의 불확실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발언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와 비상계엄령 발동 이후 한국은 전국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으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리더십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중단된다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다고 밝히며 한국 상황에 대한 그의 불만과 불신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트럼프의 이 발언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 견해를 넘어 미국 행정부와 주요 동맹국 간의 관계를 재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욱이 그는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이 지속될 경우 미국의 기존 입장을 철회하거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한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태 이후 급격히 악화된 정치적 상황과 비상계엄 발동으로 인해 전례 없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전까지도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해 있었으나 체포 이후에는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되며 국민 여론이 극도로 분열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상황이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해 훨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전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직무대행조차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치 또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역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한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우호적인 발언들 뒤에서는 한국에 대한 신뢰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발언은 이러한 불안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과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한국은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으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나아가 한국이 자체 핵개발 계획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며 만약 한국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미국은 더 이상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던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내부 문제를 넘어 한미동맹의 미래와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재선 이후 한국이 처한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동맹국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번 재선 후 더 강경하고 예측 불가능한 외교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동맹국 방위비 부담 경감 정책과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전략은 한국 핵무장 논의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위기의 핵심 외교안보 책임자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해 선을 그으며 동북아시아의 전쟁 위험을 낮추기 위한 위기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가 남북한, 어쩌면 일본과 미국을 포함해 전쟁의 우발적 위험을 낮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언급하며 다른 나라들이 각자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자극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며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비 경쟁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이 여전히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반대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는 기존 대북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한미 간 협력으로 3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비핵화 노력의 종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상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그 의제는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대신 부분적인 핵시설 해체와 제한적 군축을 대가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스몰딜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기존의 빅딜 접근법이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미사일 운반수단의 전면 폐기를 전제로 했다면 스몰딜은 영변 핵시설 해체와 같은 제한적인 조치를 대가로 미국의 경제 지원, 연락사무소 설치, 평화선언 등을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는 한국 내부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한국 내에서도 핵 관련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힘을 받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확장 억제,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 자체 핵무장, 핵 잠재력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논의는 북한의 핵 위협이 본격화된 2017년 이후 더욱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전면 철수한 이후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 동결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군사 역량 변화도 한국이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미 육군은 지속적으로 신병 모집에 실패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약 15,000명의 병력 부족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는 사단 하나가 사라진 것과 같은 규모로 현재 미 육군 병력은 5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6.25 전쟁 당시 6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했던 시절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아진 수치입니다. 더욱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급성장도 미국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355척의 함선을 보유하며 약 300척에 불과한 미국 해군을 규모면에서 압도하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 역시 미국을 뛰어넘고 있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요구되는 군사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은 방위비 분담 문제와 미군 주둔 문제를 넘어 스스로의 방위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중요한 시점에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몰고 올 트럼프 스톰의 경랑 속에서 영원히 표류할 운명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것처럼 한국 내 핵무기 보관시설 운영과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새로운 방위체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미국의 군사적 공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방위를 책임질 수 있는 독자적인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재선 이후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국제 정세에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가 강조한 혼돈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한국이 자칫 대응을 늦추거나 실기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시점이며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전략적 대응력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